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도 1타 강사님 모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우리 선생님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어떻게 보시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에 링크 하나 있죠. 이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해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우리 선생님이 아낌없이 히든 종목, 기법들, 전략들 정말 다양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시장 어떤 부분들 특별히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하면 누구죠? 바로 이분이죠. 바로 이정호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굉장히 또 오랜만이죠. 네, 맞습니다.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죠.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시장이 또 조금 정말 아쉬웠어요. 이게 좋다가 빠지는 게 더 이제 마음이 아픈 법인데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갔잖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본다라면 진짜 재미없게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휴장인 관계로 약간 불안 심리? 미국장이 만약에 개장을 하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불안 심리 때문에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못 갔습니다. 약간 테마 장세가 연출이 됐던 모습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테마는 STO 관련해가지고 토큰 증권 테마가 오늘 갑자기 또 오랜만에 올라줬어요. 이 테마는 좀 꺼질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올라주고 이런 모습가 나왔는데 저는 약간 이쪽은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놓아주는 전략이 낫지 않나. 장 초반에 내가 못 들어갔다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인 부분에서 들어가는 전략은 좀 안 좋지 않나.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떨어져주는 모습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연출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는 전략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반도체도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가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 안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빠져주는 모습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도 섹터나 아니면 특정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좀 재미없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중까지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대격돌이 있었는데 이게 오후장까지는 힘이 가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테마주였던 STO 관련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리스크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던 시장이었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또 특징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특징주부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저는 삼성물산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진짜 오랜만에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택 관련주로는 GS건설이 제일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이 지금 올랐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신사업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줬던 모습가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인상이다 뭐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건설주들 담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세가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진짜 의미 있는 자리까지도 종가가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15만 4천 원대 부근이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에 있는데 이 가격대를 딱 종가에 이제는 딱 주차를 하고 끝난 모습세 이제는 내일장이 좀 기대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해주면 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지만 원활하게 건설 관련해가지고는 워낙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세 그런 모습세를 좀 염려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선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 수급이 이제 건설주로 좀 간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조정 구간에 있었는데 건설이 이 틈을 타서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3분기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어떻게 본다면 지금 2차 전지가 하고 있는 흐름이 건설주도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삼성물산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건설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큰 대장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GS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은 건설 쪽으로 치중된 모습세가 나오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상사, 바이오 그리고 건설까지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 시장이 안 좋아도 상사나 바이오 쪽으로도 어느 정도 매출을 잡아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삼성물산 이제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삼성물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15만 4,800원이고요. 6.03% 상승 마감을 해줬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으로 기대가 들어오면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세 보였고요. 이 차트적으로도 내일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내일 지금 자리를 돌파를 하면 재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건설주에게 슬슬 봄이 올지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들어볼게요.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바이오 안에서의 종목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바이오 안에서 한 종목 짚어주신다면 오늘 어떤 특징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장 특징주는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도 어느 정도 상승세도 나와줬고 한데 좀 장 초반에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좋았는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세가 더욱더 좋았던 종목이 있었어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고 이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유한양행이 폐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FDA 승인이 나면서 폐암 치료제 관련주들을 많이 찾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이게 지금 폐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내년 임상을 착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또 오늘자의 뉴스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폐섬유축 파이프라인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보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제약바이오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저번 제약바이오 사이클 때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만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성공을 해서 그걸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나 마일스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더욱더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이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주고 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어떻게 본다면 유한양행이 만들어 놓은 불씨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상승세는 저는 조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겁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나 볼 자리는 있다라고 여겨졌었는데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는 한 번의 하락세나 이런 부분도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눌렸을 때 들어가는 전략 아니면 차라리 더 높게 들어가는 전략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좀만 올라가면 이 매물대 구간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세가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 좀 큰 아픔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전 이 매물대 구간에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엄청 많이 빠졌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높이 올라서 사나 아니면 조정 들어갈 때 사냐 이런 전략이 좋다. 차라리 위에서 차라리 5,000원 부근에서 들어가는 전략 아니면은 차라리 3,000원 후반대 3,750원대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를 바이오 종목 안에서 꼽아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4,260원이죠. 14.8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락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보여줬던 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고요. 이 폐암 치료제들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임상 이야기로 기대감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까지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제약 바이오인데 이제 실적이나 라이센스 등등 가시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 관심 있는 분들 조정 그리고 눌림목 나올 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아쉬워서요. 한 종목만 더 받아볼게요. 한 종목만 더 말씀 주신다면 어딜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을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암울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장에서도 좀 의미 있는 상승세는 나와줬지만 이게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줄까 하는 의문감
약간 의문감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올랐던 이유는 전기차 충전 완료, 감지 시스템 특허 등록 소식에 급등을 했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화재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테마주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셀업체들이 먼저 올라줬던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전고체 그리고 화재 관련해 가지고 부품주들이 올라주고 이지트로닉스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약간 뒷북 치면서 오늘 장에서 좀 올라줬던 모습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종가에 약간 윗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끝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안 좋게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차트를 진짜 길게 보면은 이게 상장하고 나서 계속된 하락세가 나왔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보유자분들은 진짜 피말리는 구간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슬슬 바닥권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장하고 3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5천 원대를 찍고 6천 원대 구간에서 이제 드디어 호재가 나왔다. 하지만 이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로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모습세.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매출액은 좀 올라줬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좀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악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부채 비율은 그나마 많이 줄었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상승세를 타서 진입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거는 물리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시총 낮고 적자인 기업들은 물리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쌀 때 사서 어느 정도 수익 볼 때 나오고 이 종목이 물려서 내 물타기를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대응한다라고 하면 저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저는 차트상 관점으로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 이유를 말씀해드리면은 21선을 이제 안착을 하고 장기 이평선이 61선, 120선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의미 있게 대량 거래량이 터져줬던 모습세. 이 거래량을 이제는 이슈를 받고 올라가주냐 안 올라가주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지금 오늘의 상승하면서 나왔던 윗꼬리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 있던 물량들의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가주면 우리가 딱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진짜 안 좋은 부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여기서 개선이 되고 테마까지도 탄다라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물리면서 가고 싶진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제가 좀 말씀해 드린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5,500원이 오면은 정말 진짜 칼손절을 해야 된다.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하고 다시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갭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은 한 번쯤은 비중을 그렇게 크게 싫지는 않고 적당한 비중 한 5% 이내 정도로 들어가 볼만 하긴 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6,100원 밑에서 어떻게 보면 비중 분할 매수로 5% 정도만 들어가서 수익권은 7,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해주면 거기서부터는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진입했던 물량들은 수익권이 1차적으로 한번 챙기고 나서 그 다음 보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 종목도 거의 27% 상한가까지 안착을 못하면서 물량 이제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쭉 빠졌던 모습이 나오는데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봉상으로도 보면 장 초반에 엄청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그 뒤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상한가 갈 거야 하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뼈아픈 손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권에서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7,000원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까지 들어봤는데요. 또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최근 형성돼서 각광받고 있는 테마주 바로 전기차 충전 테마주입니다. 오늘 상승 마감했던 이지트로닉스거든요. 5.72% 전거래에 대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종가가 6,100원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하향하는 그래프
좋았고 오늘 장중에서도 이게 장 초반에 비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으로 좀 만족하시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자리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실적 개선이 좀 이뤄지면서 테마 타고 이슈를 등에 업고 재차 올라주면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대신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지키시면 좋을 것 같다 하십니다. 손절가 5,500원 지키면서 7,000원대 이때 이제 수익 보시면서 갖고 가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도 3가지나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보는 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한번 대신 읽어보도록 할게요. 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타닉이라고 합니다. 제 닉네임이 왜 타이타닉이냐고요? 그건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못해도 10번은 봤을걸요. 두 분 다 보셨겠죠? 이 대명작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그럼요. 너무 이 재밌게 봤죠.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봤죠. 진짜 이렇게 너무 슬프고 그래서 그만큼 아름다운 영화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장면 대단하잖아요. 이 주인공들이 배 선두에서 양팔을 벌리면서 I'm flying 이라고 외치는 장면 또 하나 꼽아볼까요?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빠졌을 때 여주인공 로즈가 이 나무 판자 위에서 남주 잭 물속에서 손을 붙잡고 컴백 잭 하는 그런 장면들 너무 슬프죠. 잘생긴 디카프리오 그립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타닉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OST, 그 유명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아마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목 사연에 자꾸 영화 이야기만 해서 궁금하실 텐데 맞아요. 지금 해운주 여쭤보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타이타닉 OST의 주인공 셀린 디온의 팬이기도 합니다. 진짜 최고의 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강직 인간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가수가 아픈 것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자,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식도 건강 관련 종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죠. 요즘은 특히 제약바이오 강세장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그 기세가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설마 좋아하는 가수랑 이름이 비슷해서 담으신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가 20만 원, 그리고 비중 15%. 매수가가 많이 높기는 한데 이 20만 원만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셀트리온의 요즘 분위기와 전망,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려요. 셀트리온 화이팅! 셀린디온 화이팅! 이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노렸어요. 이제 그냥 셀로 시작해서 온으로 끝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에 젖어 있다가 어느샌가 제약바이오로 넘어왔는데요. 자, 이제 우선 오늘 셀린디온 셀트리온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기업 전망.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진입 시점이 궁금한데 최근에 샀다면 저는 잘 들어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유 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될 정도면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제일 큰 거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하반기 들어와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런 모습세가 많이 못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요 근래에 들어갔으면 정말 잘 들어갔다. 이제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램시마 관련해요. 램시마는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진펜트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하반기 3분기부터 4분기 이때
부터 이제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실적으로 찍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한 재차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것보다는 먼저 제대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는 게 제약바이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통 제약사 관련주들이 재차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난 부분도 있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소외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끼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CDMO 관련해가지고 셀트리온도 어떻게 본다면 캐파나 이런 부분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관심은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 이런 쪽으로 종목들이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셀트리온의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제일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로 가면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실적으로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크게 나타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펜트라가 이제 3분기, 4분기에 나타낼 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이번 연도 실적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때 보시면 조금 되게 암울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1분기 때는 154억, 그리고 2분기 때는 725억. 하지만 3분기 예상치 실적을 보시면은 2,279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펜트라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잡히는 부분이 들어오고 3분기, 4분기 때 이제 폭발적인 이런 수요가 나온다고 하면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은 작년 대비 더 높은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전성기를 찍고 나서 주가는 조금 하향세를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젠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는 작년보다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세. 제일 중요한 건 성장성이잖아요. 제약바이오 기업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더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차트로도 잘 보신 것 같아요. 20만 원대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은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그 밑에 20만 원 밑에서는 들어가도 정말 괜찮은 자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초에 고가권이었던 24만 원 이 자리를 못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자리를 유지했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점차 돌파를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박스권 부분 이번 연도에 계속된 박스권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는 20만 원까지도 넘볼 수 있는 가격대가 왔다. 이 20만 원을 이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재차 이번 연도에 올랐던 24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높게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24만 원을 여기를 또 넘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 랠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직전 고점을 갱신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랠리.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맛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사람이랑 반도체 투자하는 사람이랑 성향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30% 그리고 40% 이 정도 올라가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매도 타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분들도 많지만 제약바이오는 좀 반대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어떻게 보면 유한양해 이런 종목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고점을 찍고 나서 수급세가 더욱더 원활하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더 원활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셀트리온도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급 현황을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 못 사주고 있는데 좀 흠이다. 하지만 기관들이 그 수급을 받쳐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가 다시 매수세로 바뀌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세나 매도세가 적은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사지 마. 정말 못 가니까 재미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대다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매수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 근래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20만 원 밑에 가격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목표가를 저는 24만 원에서는 1차로 한번 잡자. 여기서
20만 원에서 24만 원이 올라가면은 약 20% 정도의 수익인데 이때는 한 번 정도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중 5% 정도의 수익을 보시고 나머지 10%는 언제 팔아야 되냐? 그때부터는 이제는 30만 원까지 도전을 하냐 안 하냐 보면서 가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2차는 저는 27만 5천 원 딱 중간 가격이죠. 여기서 2차 물량을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30만 원에서 다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5%씩 팔면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까지 그리고 20만 원 후반까지는 생각보다 좀 멀리 다가갈 수도 있어요. 이번 하반기부터 진펜트라 관련해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잘 찍히고 기대 이상으로 찍혀만 준다라고 한다면 진짜 30만 원까지도 내년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배당을 주는 제약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 투자로서도 매력 포인트가 충분하다. 그리고 손절가를 말씀해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서 굳이 이 종목에 손절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17만 원이 오면은 차라리 이 가격대 이번 연도에 박스권 가격대죠. 이 가격대에서 그냥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평단을 낮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자세하게 말씀 주시네요.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오를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이 진펜트라의 매출이 얼마나 어떻게 찍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까지는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지만 하반기에 실적으로 보여준다면 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3, 4분기 실적 매출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예상 실적이 이 작년 대비 좀 더 잘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요 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손절가는 17만 원인데 이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단가 낮추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는 24만 원 그리고 2차 27만 5천 원 이렇게 5%씩 분할 매도하시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자, 타이타닉님 영화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과 셀린디온 둘 다 사랑하시면서 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셀트리온의 이 종목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저번 주 수업의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2차 전지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 강의 요약 잠깐 가능할까요? 네, 2차 전지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2차 전지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들 알다시피 반도체 관련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장세가 되게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관련 종목들이 좀 꺾여주는 모습에 왜냐? 상반기 내내 많이 올랐으니까 하반기 때는 좀 바뀔 거야.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되게 많이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8월 초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하락세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느꼈을 겁니다. 아, 너무 고가권이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도 조정이 오는구나. 아, 진짜 실적만 믿고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종목까지도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좀 더 안전하게 바닥권을 다진 종목들을 사자라는 심리가 2차 전지로 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이제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이 되게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정부나 기업에서 그 부분을 포기 안 했던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화재도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정부와 기업들에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수혜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2차 전지를 이제는 사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저번 주에 바닥권 다진 종목들 사자. 그리고 이제는 사야 한다. 2차 전지 사야 할 때다라고 말씀 주셨죠. 자, 그러면 저번 방송에서 말씀 주셨던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방송에서 한중 NCS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이 오늘 조금 빠졌거든요. 네. 요거 AS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장에서 좀 마이너스 5%대 하락대가 나왔는데 이 자리만 저는 딱 돌파를 해주면 딱 진짜 이제
이전부터는 급등 차트가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장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종목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인 문제나 이런 이슈 쪽으로 이슈가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한중 NCS를 얘기를 했냐라고 보면은 이 한중 NCS 같은 경우는 ESS 관련해 가지고 강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순행식이나 화재 진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 화재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ESS가 폭발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 큰 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보다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이 더욱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유익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화재나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ESS도 화재가 안 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엔 이 한중 NCS가 가장 큰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약간 단기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했던 부분이 이번 주에 시세를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어찌 않나 야속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 빠지기는 했는데요. 이걸 매수의 기회로 또 삼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전기차 화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 테마 다시 돌아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만 더 길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다방면으로 너무너무 설명도 많이 잘해주시죠. 우리 선생님과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뜨죠.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링크 또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3가지 방법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요병 걸리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정호 선생님과 산뜻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밑줄 짝짝, 대축거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의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종목 선정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주제 말씀해 드릴게요. 네. 넘어가시면은 이제는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 공략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52주 신고가가 뭐냐, 신저가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쉽게 말씀해 드리면은 52주 신고가는 1년 동안의 제일 고가권 부분이냐, 지금 주가가 그리고 52주 신고가인 부분은 1년 사이에 주가가 지금 가장 저점인 부분이냐 라는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종목하는 공략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만 알고 가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이게 간단하지만 강력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강의 주제를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을 보시면은 52주 신고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갈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게 제일 저는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52주 신고가라는 거는 1년 동안의 주가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회사가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동일 업종의 수혜로 인한 동반 상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상반기 때 HBM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랠리가 나와주니까 HBM이랑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장의 관심도가 최상위권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한양행간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줬다는 거는 52주 신고가를 찍어준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높은 가격대에서 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는 52주 신저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52주 신고가랑 반대되는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회사가 실적이 하락을 하고 있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주가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빠지는 부분도 되게 많이 크다.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차트로 보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동일 업종들의 불안 심리로 인해서 동반 하락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 SDI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 양호하게 나왔지만 주가도 좀 빠져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섹터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또 동반으로 빠져주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지만 주가는 또 바닥권에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종에 불안 심리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때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시장의 관심도가 이제는 최상위권입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궁금하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매수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도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여겨지면 되고, 그러면 신고가, 신저가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52주 신고가가 나오면 주가는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럼 반대로 신저가가 나오면 이제 주가는 바닥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 부분도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왔냐 신저가가 나왔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주가를 무한정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된 선택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찍히고 나고 그리고 신저가가 찍히고 나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네.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젠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다음 장은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나타낸 종목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젠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부터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갔던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다시피 52주 신고가가 결코 높은 가격대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는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분명 이 회사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던가 아니면 호재 때문에 올라가던가 이게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탁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때는 뭐 약간 테마성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호재가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수급적인 측면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개인들만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라고 본다면, HBM 관련해 가지고 세계 최초 양산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HBM이 이제 완반이 됐다. 이제 거의 1등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기면서
HBM 관련해서 우리가 1등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3월 달에 세계 최초로 HBM3 2가 양산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뉴스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뉴스만 봤을 때 이게 단기성 호재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HBM 관련해 가지고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엔비디아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역대 최고치를 찍어주는 모습세 그리고 TSMC도 어떻게 보면 공장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AI 열풍 HBM을 통해서 AI 열풍이 단기적으로 끝날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52주 신고가를 찍었지만 주가는 결코 높은 가격대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SK하이닉스의 이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 뭐냐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한 모습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고점에서 결코 개인들의 매수만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그 종목을 약간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꼭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한쪽의 주체가 수급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고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들은 많이 팔아줬던 모습세. 왜냐? 기관들 눈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세가 많이 나왔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박스권 장세로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 그러니까 고점인 부분에서는 이제는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관점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TSMC가 너무 잘 나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 종목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수혜 볼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외국인이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는 신고가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호재가 나왔을 때 이게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게 실적으로 인한 호재는 그 다음 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다음 실적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적이 당분간에 끝날 게 아니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을 보고 3분기 실적까지도 보면서 끌고 가는 전략도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 실적까지도 잘 나오면서 3분기 실적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꺾이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보면서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물론 여기서 갑자기 악재 뉴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52주 신고가라고 하면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SK 하이닉스의 과거 차트를 보시면서 그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은 그 가격대가 지금 봤을 때는 결코 높은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재가 단기성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호재가 단기성으로 안 끝날 거다라면 이제부터는 더 상승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매물대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을 한다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할 때 저항대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저항대가 뭐냐면 과거 차트의 고점인 부분은 우리가 저항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저항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유를 들자면은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구름대 밑에서는 비도 맞고 어떻게 보면 바람도 되게 강하게 붑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구름대 위를 돌파하는 순간 비는 이제 안 내려요. 그때부터 날씨도 되게 좋아집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또 주가도 비슷합니다. 저항대에 있는 부분을 돌파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고점 부분이 어딘지 예측하기도 어렵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도 그런 흐름이 나와줬던 모습세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가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다. 오늘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점차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호재 체크 그리고 수급 체크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결코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신고가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으니까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는 신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다음 장을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52주 신저가 부분에 제가 동그라미 쳤던 부분이 있는데 저 때를 보시면은 지금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신저가를 찍으면은 시장의 관심도는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네 하면서 관심권에 두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정작 매수세나 이런 부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닥권을 찍은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하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터졌을 때 관심 있게 보면서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네. 신저가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목도 비슷합니다. 뉴스를 체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뉴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가 차트 플러스 뉴스가 결합됐을 때 주가 상승력이 높다라고 우리는 다들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 어떻게 보면 재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된다. 바닥권인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실적인 악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냐, 이 실적 악화가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 이런 부분을 볼 필요는 있고, 또 나온 악재들이 단기냐 이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번에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을 악재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얘기하는 게 아까 신고가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세를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닥권의 종목은 그 부분은 체크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터지냐 안 터지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바닥권인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느 정도 차트나 주가가 안정성을 보고 더 안전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보다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더 파악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자본 잠식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 가려면은 어느 정도 재무제표는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요. 이제 뉴스 체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실적 악화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 악화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오면 이 문제도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악재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수급세가 이게 끝날 거냐라고 본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을진 모르지만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아직 실적 악화는 단기성인 악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랑 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사업을 우리는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는 악재다라고 여겨지는데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 그리고 기관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건 단기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뉴스 체크를 했을 때 이거는 단기성 악재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네,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보다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지금 화살표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제가 박스권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저 부분부터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력은 더욱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신저가를 찍고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 나온 그 부분을 보고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저가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해 드렸어요. 왜냐? 자본금 50% 이상인 기업들은 관리 종목에 지정될 확률이 높고,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기업들은 관리 종목 지정 없이 상장 폐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뜯어서 보고 악재냐? 악재죠. 근데 단기성이냐 장기성이냐 이 부분만 파악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저가인 종목들은 중소형주보다는 저는 대형주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떻게 보면 제가 2차 전지를 사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종목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도 상장 폐지나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이 크고 기업들의 개선이나 정부 정책들이 단기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요약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높아서 그럼 너무 낮아서 이제는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거기서부터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노력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나 단기성 이슈로 단기성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고 신저가인 종목도 뉴스를 체크를 하면서 이 단기성 악재인지 장기성 악재인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신저가에서는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장 이제는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는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제가 집중적으로 요즘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놔두는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방송에서 말씀해서 못 드렸던 부분 더 자세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정호 쌤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정호 쌤과 또 함께하고 싶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료 방송도 꼭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3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안에서 들어가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하나 있는데요. 이 댓글에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정호 선생님과 더 오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꼭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